하나이글스가 또 이겼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또 이겼습니다. 그것도 노시환, 문현빈, 문동주, 황준서를 빼고 이겼습니다. 시범 경기이긴 해도 고무적입니다. 투타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신구의 조화도 완벽했습니다. 사직 2연전 소득을 알아봅니다. 첫째, 류현진의 건재입니다. 류현진은 이번 경기 2실점 했습니다. 안타를 내어주면서 본인이 위기를 만들긴 했습니다. 출루를 시키지 않았다면 안 줄 수도 있었던 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익수 임종찬의 수비 실수는 안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실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투수는 수비를 믿으면 안 된다는 본인의 말을요. 실점을 하자마자 류현진은 해당 이닝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손도 대지 못하게 141의 빠른 공을 구석탱이로 집어넣으면서 삼진을 잡습니다. 화가 많이 난 줄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류현진은 더그아웃에서 임종찬의 궁둥이를 두드려줍니다.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이에 힘을 받았을까요? 임종찬은 곧바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실수를 만회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투수는 류현진인데 점수를 내는 것도 류현진 같은 기분이 듭니다. 류현진이 떠난 이유 하나는 김태균이라는 대타자가 이끌었습니다. 김태균이 은퇴하고 그동안 팀을 이끈 구심점은 정은원과 노시환이었습니다. 작년 최은성이 영입되고 올 시즌을 앞두고 안치홍이 영입되었지만 큰 형님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류현진의 포스는 남다릅니다. 풍기는 아우라가 다릅니다. 대선수의 향기가 납니다. 대선수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류현진 주변엔 선수들이 모입니다. 그의 기운과 그의 기술과 그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모여듭니다. 별 볼 일 없던 탄소 덩어리가 굳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 더그아웃의 분위기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선수를 이끌어주는 큰 형님, 대투수 류현진의 존재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류현진은 새로운 천적으로 떠오른 레이에스와 어려운 대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ABS는 정확했고 류현진도 정확했습니다. 이도윤과 삼주석의 수비 도움도 있었지만 류현진의 공의 위력이 워낙에 좋아서 빗맞은 타구들의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투수 강습 타구였습니다. 시범 경기 세 번째 투수 강습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글러브에 맞고 떨어져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5이닝 2실점 76개의 투구를 하며 6삼진을 기록한 류현진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류현진의 시계는 잠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실 LG전에서 89, 6이닝 정도까지 피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류현진은 승부욕이 강한 선수입니다. 끝까지 던져서 막아보겠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시즌이 길다는 것도 알고 있고 류현진이 에이스로 던지던 그때와는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류현진의 뒤엔 해녀와 산체스, 문동주, 김민우가 있고 타석엔 노시환, 최은성, 안치홍, 문현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끌어나가는 팀이 아니라는 걸 느낄 겁니다. 잠실 만원 관중을 상대로 초구를 힘껏 던질 류현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날은 승리라는 달콤한 축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직 2연전 두 번째 소득을 알아봅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의 주인공인 임종찬입니다. 임종찬은 오늘 우익수로 선발 출장합니다. 어제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면서 4타수 4안타에 홈런 하나를 기록했던 임종찬은 오늘도 맹타를 때렸습니다. 어제 오늘 도합 9타수 7안타라는 무시무시한 성적을 거둡니다. 심지어 성담장에 맞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홈런성 타구까지 만들어냅니다. 연일 장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라면
외야에 한 자리 없더라도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의 외야는 잠정적으로 정은원, 페라자, 최은성이 차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로 우선 로스터를 꾸리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수비만 놓고 보면 이 선수들은 솔직히 함량 미달이긴 합니다. 정은원은 내야 출신이고 페라자는 중견수감은 아닙니다. 최은성의 다리는 믿을만한 수준은 아니죠. 빠따가 좋고 내야보다는 약간 수비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외야로 보낸다는 관점으로 보면 정은원, 페라자, 최은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은원은 의외로 외야 수비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범 경기에서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면서 오히려 외야 체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페라자는 타율이 높진 않지만 눈야구와 쳐줘야 할 때 쳐주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타석에서의 불안감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주전 중견수로는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최은성은 지난 시즌 30위권 정도의 타격 실력을 보여줬고 올해도 평균 이상의 타자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수비수로는 보긴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임종찬의 두각이 반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거포 중견수, 얼마 만에 불러보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임종찬의 샘플은 아주 극소합니다. 시범 경기만 보고 임종찬을 주전 중견수 혹은 외야수로 콜하는 것 자체가 야할 모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한화 이글스 팬들이 거포 중견수를 바라왔습니까? 임종찬이 가진 툴 자체가 훌륭한 선수란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시범 경기이긴 해도 연이틀 맹타와 함께 장타를 선보이는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팀 팬이건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경쟁이라는 화두가 불붙었다는 점입니다. 정은원, 페라자, 최은성 라인업이 고정적이라고 본다면 외야의 자원, 특히 제4 외야수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집니다. 임종찬이 두드러지고 있다지만 최인호도 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영이라는 풀시즌 두 자릿수 홈런 타자도 제4 외야수 자리에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여기에 2군에도 외야수가 많죠. 고액 연봉자를 밀어내기 어렵다는 걸 가정하면 제4 외야수 자리의 경쟁이 격화되는 건 팀 전력 강화 측면에서 고무적입니다. 남은 외야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라면 임종찬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임종찬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선수도 살아남고 한화도 강해집니다. 사직 2년 전 세 번째 소득은 강력해진 내야 수비입니다. 이 화두를 내세운 건 하주석, 이도윤, 황영무까지 모두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뿐만 아니라 유격수 경쟁자원 3명 모두 타석에서 미친듯이 쳐대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하주석은 3런 홈런을, 이도윤과 황영묵은 오늘 나란히 3안타를 때려내면서 주전 유격수 고민을 가중시켰습니다. 황영묵의 무게감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개막전 선발로 출장할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오늘 2루 자리에서 슛바운드를 가볍게 처리하면서 1루로 송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의 뛰어난 수비 감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 수비 코치들이 황영묵을 칭찬하고 겨울 캠프에 데려가고 시범 경기까지 선발 자리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주전 2루 자리는 문현빈이라는 시즌 100안타 이상을 때려낸 또 다른 신인급 선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기는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황영묵의 존재는 마치 외야의 임종찬처럼 다른 내야수 선배들을 자극하고 경쟁심을 고취하면서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라는 화두가 내야에서도 작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팀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야구놀자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이번 시즌 종료 후 하주석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도윤, 황형무, 그리고 이민준의 성장 등이 이어진다면 내야 수비가 그렇게 헐겁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골든글러브급 선수인 최은성과 3루 골그린 노시환의 존재가 내야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내야의 안정감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직 2년 전 네 번째 소득은 김서현입니다. 김서현은 시범 경기 4경기 동안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평균 자책점 0입니다. 고작 4경기 가지고 무슨 설레발이냐, 무슨 소득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 김서현의 투구와 올 시즌 시범 경기를 하는 김서현은 다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그대로인데 제구가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팎에서 공이 움직입니다. ABS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어이없이 벗어나는 공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ABS 효과는 아니겠죠. 시범 경기에서 최고 구속 157이 이미 찍혔고 몸 상태는 100%로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류현진이 복귀하기 전 김서현의 선발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전면 드래프트 1번 선수를 구원으로 쓰는 건 아쉽다는 팬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이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김서현은 본인이 선호했던 구원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점수차 상황에서 본인의 공을 실험적으로 투구하고 들어가는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서현은 확실히 달라졌고 이런 스타프를 꾸준히 보여준다면 향후 이글스의 마무리 자리는 아기 독수리 김서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란 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를 잘했습니다. 최강한화